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은 울산으로 내려가서 장외 집회를 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가 주도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당초 내려갈 예정이었지만 이 체력적인 문제 때문에 일단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계속했습니다. 국회 농성장에서 황교안 대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 울산에 내려가는 줄 알았지만 황교안 대표가 어제 TV조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들을 했습니다.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검찰에 대한 평가가 재밌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지금 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 지금은 새로운 보상이 창당되면 보수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도 답을 했습니다. 자, 황교안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자, 울산에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한꺼번에 다 내려가 있으면 지금 국회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한 명은 남자, 그리고 체력적인 문제, 단식을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고갈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일단 서울에 남은 황교안,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진행 중인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황교안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방송에 앞서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황교안 대표는 공격적인 TV조선 박정훈 앵커의 질문에 꼬박꼬박 답했습니다. 자, 먼저 좀 답하기 어려운 질문부터 들어왔습니다. 투쟁에 치중하는 바람에 당내의 쇄신 동력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시냐 물어보니까 지금 황교안 대표는 저와 저희 당은 원내투쟁, 원외투쟁, 그리고 정책투쟁, 이렇게 3대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장래 투쟁만 말하자면 장래 투쟁만 하는 것 같지만 이 정부의 폭정을 막아내고 자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총력 투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단식 이후 황교안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강한 투사 이미지가 생겼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건 사실이다, 단식 이후에 강해졌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따져보면 제1야당의 단식 투쟁하게 만든 자체가 문재인 정권 하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거의 유일한 통로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모든 의혹의 실체를 밝힐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황교안의 답이 재밌습니다. 지금 검찰이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검찰의 원칙이 이 정부의 압박이 지속되면 흔들릴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검찰은 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곳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검찰은 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 잘하고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압박이 지속되면 흔들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당에서는 한국당과 검찰 사이에 내통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이 질문에는 재밌게 답했습니다. 검찰과 우리가 무슨 내통을 하고 있다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한번 해보라, 이렇게 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검찰과 우리가 무슨 내통을 하고 있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한번 해보라고 하십시오. 바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겁니다. 내통 없습니다. 또 내통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을 막기 위해서 한국당은 총력 투쟁을 벌인 과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통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면 바로 고소해버릴 것이다, 이렇게 황교안은 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재밌는 표현은 이 새로운 보수당이 창당을 진행하고 있다. 1월 5일날 한다고 합니다. 물밑에서 통합 논의가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2월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말씀은 이미 제가 드렸고요. 개별적으로는 이렇게 결과가 맺어져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아직은 공개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밑에서는 대화가 있다, 접촉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확정된 뒤 결과를 발표해야지 미리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 이 협상은 깨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2월까지 갈 것이다. 그렇지만 개별적으로 아직은 공개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황교안 대표는 말합니다. 지금 이 정권은 그냥 놔두고 다음 정권 이어갈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나라는 회복할 수 없게 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데 우리 자유파의 정치 지도자들이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총선 공천 중요한 기준 3가지, 이기는 공천, 공정한 공천, 경제 살리는 공천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총선에서 과반을 못 얻으면 책임지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겨야죠. 저는 책임을 안 지고 싶습니다. 과반이 이겨서 책임 안 지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실망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면 책임을 져야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총선에서 과반 압승을 해서 책임을 지는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낙연 총리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종로에 출마한다면 피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특정인에 대해서 거론할 필요 없다. 나는 나의 길, 이기는 한국당의 길을 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종로에 이낙연도 출마하지 않고 황교안도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로 일부러 이렇게 피를 흘리는 싸움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 총선이 넉 달 안 남았지만 지금도 선거판은 유동적입니다. 아직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비례대표를 갖다 그러면 얼마나 뽑을지도 모르고 아무튼 모든 게 지금 깜깜이 싸움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대 국회가 잘못해서 지금 선거는 넉 달도 안 남았는데 지금 선거법도 제대로 룰도 되지 않고 선거구 획정도 되지 않고 지금 뭐 이게 이런 무책임한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 의석수 계산하다가 시간 다 가겠습니다. 어쨌든 황교안 대표의 TV조선 단독 인터뷰는 상당히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자, 이 내용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에 대해서 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앞으로 황교안 대표의 행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